TV 타임즈. 네, 더 막내 작가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 막가입니다. 네. 더 막가, 더 막내 작가의 줄임말입니다. 여전히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알려드리고요. 예. 프리티골드님이 좋은 아침입니다. 블루 셔츠가 잘 어울리는 진행자님 해주셨는데 오늘은 셔츠 아니고 티셔츠. 네. 네. 7841님이 더 막가님, 삐딱 김종배 형님 안녕하세요. 항상 삐딱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가족들도 자꾸 삐딱하게 보게 돼요. 여긴 대관령인데 날씨 서늘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가족들을 삐딱하게 보시면 안 되죠. 요건 살짝 부작용이네요, 그죠? 그렇죠. 가족은 사랑의 눈빛으로 보시면 그다음에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도 삐딱하게 들으시면 안 되지. 뭐 저희 방송 삐딱하게 들으셔도 되죠. 아, 그래요? 그럼요. 삐딱과 삐딱을 더해가지고 내 세상을 바꿀 수만 있다면 그건 괜찮고요. 네. 강지연님이 어제 이사하고 새 집에서 맞는 첫 아침입니다. 오호. 너무 피곤하지만 정리할 게 산더미. 이야, 하지만 네. 시선 집중 듣기 시작하고 매일 아침이 즐겁습니다. 네. 귀 쫑긋 열심히 들으면서 집 정리해야겠어요. JB 화이팅 보내주셨습니다. 네, 수고하시고요. 앞으로 일주일은 중노동을 계속 하셔야 될 겁니다. 그게 그렇죠. 축복의 인사입니까? 아니 그래도 이사해서 새롭게 출발하니까 얼마나 그 노동이 즐겁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요. 그런 격려의 말씀은 좀 삐딱선 타지 마시고 애정을 담아 해주시면 좋을 텐데요, 그죠? 시작하겠습니다. AS타임 가볼까요? 네. 어제 파업 중인 두 곳을 저희가 만나봤잖아요. 네. 이곳에서 모두 진전된 소식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나마 다행인데요. 고객센터 상담사의 직고용을 놓고 마찰을 빚었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여기 정규직 노조가 내일 민간위탁 사무논의 협의회에 참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원래 여기 참가를 거부하고 있었잖아요. 예. 대화 의사를 밝히면서 고객센터 노조는 21일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고요. 네. 단식 중이던 김용익 이사장은 단식을 풀었습니다. 문제는 3자 대면에서 서로 입장차를 좁힐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인데 예. JB 어제 고객센터 노조 인터뷰 하셨잖아요. 예. 이야기 들어보니 어떻게 길이 좀 보이시던가요? 안 보이던데요. 그럼 안 되는데. 일단 지금 그래도 이제 반걸음 진전을 한 거잖아요. 네. 얼굴 마주보고 앉기로 했으니까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건데 꼭 이런 말씀만 좀 하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대화와 협의가 건강보험공단으로 한정된 이야기는 아닐 것 같다. 그렇죠? 우리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문제가 지금 여기에 깔려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네. 좀 하나의 모범이 될 수 있는 합의를 좀 끌어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이런 소망을 좀 가져보는데요. 얼마나 밀도 있게 그다음에 생산적인 대화가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제작진은 사실 취재하면서 이게 노노 갈등으로 모든 언론들이 제목을 많이 뽑았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노노 갈등에다 부각시킬 일은 아니었고요. 공단 측이 사실은 결정을 하면 정규직 노조도 약간 따를 의사가 있었다는 얘기를 저희 취재 과정에서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공단이 살짝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어제 생각도 들었습니다. 인터뷰 과정에서 김용익 이사장이 단식 농성 들어가기 전에 고객센터 노조하고 대화도 없었다. 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잘못된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3자 대면이 이제 성사가 됐으니까 네. 잘 합의가 됐으면 좋겠고 네. 또 다른 노동 현장이었죠. 택배 노동자들. 어제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또 합의가 만들어졌습니다. 내년부터 분류 작업에서 택배 노동자들을 제외한다. 대체 인력을 투입한다. 이런 내용을 합의를 했고요. 네. 그래서 전국 택배 노조가 총파업을 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택배 노조가 핵심이라고 지목했던 우정사업본부. 네. 여기가 문제인데요.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은 민간 택배 노동자들보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번다. 네. 라고 하면서 난색을 표해서 이 부분은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우정본부 지난 1월에 1차 합의는 같이 했거든요. 네. 그래놓고 왜 이러는 건지 더구나 공공기관이 아닌가. 저도 거기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래서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은 적게 일하고 많이 벌면 1월에 합의에 함께할 이유도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때 해놓고 왜 지금에서 다른 소리를 하나요? 그러니까요.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요. 특히나 지금 이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이 중재를 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어찌 본다면 정부의 영향력이 확실하게 미칠 수 있는 곳이 우정사업본부 아닌가요? 맞아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왜 이러시는지 궁금하다. 네. 하지만 여기도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기로 했거든요. 네. 모두가 윈윈하는 해법을 좀 찾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 기대를 안고 JB타임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이철희 정무수석의 예방을 잇따라 받고 여야정 협의체 활성화에 대한 의견 접근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만난 자리에선 미묘한 신경전이 표출됐습니다. 이 대표는 과거 인연과 신뢰를 내세워 합당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지만 안 대표는 통합에는 원칙이 중요하다며 당명은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 합당 과정을 또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보지 않게 또 전쟁 같은 합당이 되지 않도록 저와 안철수 대표님 간의 어떤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당원들 그리고 또 지지자분들의 생각을 그렇게 전달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면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공식적으로 당 대표 자격으로 두 사람이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서 합당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에 보면은 키워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전쟁 같은 합당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네. 조금 전에 들었던 안철수 대표의 말은 뭐냐면 이건 좀 약간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 네. 같은 당의 권은희 의원이 당명 교체를 주장을 한 걸 갖고 저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네. 당연한 거 아니냐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한마디 더 얹었어요. 저희도 지분을 요구하지 않고 국민의힘도 기득권을 요구하지 않고 서로 공정하게 합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두 대표 만남이 좀 관심을 모았었는데 비공개 만남도 9분 만에 끝났다 그래요. 네. 지금 얘기도 들어보면 살짝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이 기류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먼저 안철수 대표의 말부터 음미를 해봅시다. 지분을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말에 합당의 의지가 담긴 것처럼 들리지요. 네. 근데 국민의힘에 기득권을 요구하지 말라는 말을 함께 붙였어요. 네. 그러면서 공정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만 틀었을 뿐 내용은 뭐겠습니까? 거래의 원칙을 강조한 거죠. 부등가 교환이 아니라 등가 교환. 네. 이걸 강조를 한 걸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의 말에서 음미할 포인트는 전쟁 같은 합당이죠. 앞으로 합당 협상이 고난의 행군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깔고 있는 발언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가만히 따져보면 이 두 당 모두 합당을 서둘러서 득되는 게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없다고요? 왜 그러냐면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국민의당의 길, 국민의당의 값어치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자, 이걸 전제로 두 당의 기색을 한번 살펴봅시다. 국민의힘은 서둘러서 국민의당의 몸값을 올려줄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국민의당은 합당을 서둘러서 자체 할인을 해줄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밀당은 필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쟁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소모전 같은 과정에 대한 공산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도 한번 진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풀긴 풀어야 되는 숙제인데 뭔가 빨리 풀고 싶진 않은. 그러니까 그죠? 어차피 서두를 필요는 없는 숙제. 어차피 대선으로 그러니까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갈수록 이제 그 진영 대결은 더 분명해질 것이고 네. 여기서 1% 2%가 갖는 값어치는 훨씬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가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그 퍼센티지를 하더라도 그것이 갖는 값어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라스푸츠님이 공정하게요. 100석 이상의 당과 3석의 당이 어떻게 공정할 수 있죠?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그러니까 문제는 항상 거래에서 어려운 건 뭡니까? 남의 떡은 거래에서는 작아 보이고 그렇죠. 내 떡은 커 커 보이는 보이죠. 거죠. 먹을 때는 정반대지만 그렇죠. 거래에서는 정반대라는 겁니다. 이제 실무 협상에 나설 사람이 좀 중요하잖아요. 네. 국민의힘 사무총장에 이분이 이제 실무 협상을 맡아서 하실 텐데 한기호 의원이 내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정책위의장에는 김도읍 의원이 내정이 됐는데 요건 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눈에 띄는 점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누가 내정이 됐다보다 누가 그러니까 그 거절했다가 더 눈에 들어오던데. 권영세 의원 거절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은 왜 거절을 했을까 이제 저는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아무튼 그 이제 주목했던 것이 이제 당직을 어떻게 인선할 거냐. 네. 이준석 대표가 이게 이제 그 포인트였고 사실 사무총장 같은 경우가 이제 당 조직 전반을 관리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합당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대선에 대비해서 어떤 현장 조직이라든지 기총 조직을 다 관리하는 게 사무총장이고 상당히 중요한 자리가 되는데 그렇죠. 여기에 누구를 앉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른바 유승민계라든지 이런 사람이 인물이 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여러 번 간접적으로 나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누구를 앉히느냐가 이제 그 주목했던 건데 한기호 의원이라고 한다면 그런 색채는 별로 없어 보이죠. 그렇죠. 네. 네. 뭐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는 김도읍 의원. 근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김도읍 의원은 법사위 장면만 자꾸 떠올라가지고. 네, 그렇죠. 법사위 간사여서. 네. 어떻게 이제 그 이제 정책 전반을 이제 그 조율에 들어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합당 얘기를 저희가 좀 하고 있었는데 밀당이 어쨌든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세훈 님이 밀당이 길어지면 툭 끊어집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끊어지지 않고 과연 잘 될까? 그리고 또 국민의당에서 당면 교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하나 추천하려고요. 뭐요? 국민의힘당.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을 그냥 합친 겁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당은 밀당의 결과입니까? 아니죠. 모두 다 합치는 느낌이죠. 아니, 국민의힘당 그래서 줄이면 국힘당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힘당의 그 힘당이 탄생하는 과정이 밀당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 예.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말장난 해가지고 그렇당 이런 것도 지금 들어가요. 넘어갑시다. 알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하나만 뽑아서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소상공인 피해 지원 그리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외에 신용카드 캐시백 지급을 위한 예산을 추경에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2분기보다 늘어난 3분기 카드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분기 토탈 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인데 네. 3분기 토탈 카드 사용액이 200만 원이라고 한다면 100만 원을 더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만 원의 일정 비율을 카드 포인트로 적립해 준다. 예, 그 일정 비율 한 10%라니까 10%. 10만 원을 카드 포인트로 준다. 10% 이야기가 나오던데 네. 근데 어차피 이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씀씀이가 크고 그러니까 신용카드 사용액이 더 많을 테니까 네. 까딱하면 이게 고소득층에게 더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상한액을 둔다. 상한액 한 30만 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거 받으려고 더 쓰시는 분들이 있겠죠. 경기를 좀 살려보자 뭐 이런 의도겠죠. 일단은 그 좋게 해석을 하면 자 3분기까지 다 쓰고 나서 계산을 해서 카드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카드 포인트가 적립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4분기가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렇죠? 네. 그 산수 수준 아니겠습니까? 네. 자 여기서 그러니까 시점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선의로 해석을 하면 정부는 9월까지는 전국민 1차 접종은 완료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어요. 네. 이렇게 놓고 본다면 4분기부터는 뭐 경기를 진작시키고 경제 활동이 더 활성화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죠. 그렇죠.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때 확실하게 탄력을 주도록 하겠다. 이런 정책 구상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좋게 본다면. 네. 근데 단지 그것뿐일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뭐가 또 있나요? 4분기라고 한다면 연말이고 연말이라고 한다면 지금보다는 대선에 더 가까워지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니까 재선을 고려를 한 방안일까 아닐까? 사실은 이것도 좀 궁금한 대목 아니겠어요? 고려했겠지. 예, 요것만 좀 포인트를 좀 두고 또 하나 이런 문제 나오면 항상 이제 눈길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기획재정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기재부 관계자의 멘트를 그래서 봤더니 캐시백 비율은 추경 규모에 연동해서 고려해야 하는 만큼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상한선 두는 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안 된다는 아니죠. 네, 뭐 논의는 해보겠다. 그러니까 좀 미시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조정 여지를 남겨두면서도 절대 안 된다. 돈 없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큰 틀에서는 어떤 당정 간의 이야기가 된 건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조금 전에 이 방안이 혹시 대선을 의식한 것이냐라고 하는 포인트를 짚었는데 네. 관련해서 또 눈에 들어오는 게 있죠. 그 시각에서 보면 지금 민주당이 대체 공휴일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속도를 높여서 광복절 대체 휴일부터 바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한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보겠다. 네. 이런 지금 태세를 가다듬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자 손실보상법에 비하면 거의
5G급 이 광속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이것도 뭔가 국민의 삶, 좀 더 풍요로운 삶, 여유 있는 삶을 위한 것일까? 꼭 그것만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어쩌면 법안 처리에 있어서 어떤 속도와 태도가 이렇게 좀 다를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 말씀은 저희가 눈을 부르짖었던 손실보상법 이 논의는 지지부진했었다. 뭐 요거랑 대비되는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6월 국회에서 뭐 처리한다고 하는데 소급 적용 빼겠다는 이야기고 그렇죠. 제가 어제 드리는 법안 소위 말씀은 통과를 했죠. 예. 처리되는 시점이 아니라 그 과정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정치권의 속도는 선거와 맞물리면 초고속이 된다. 네, 뭐 이런 얘기인데요. 6664님이 참 희한한 발상. 카드 쓸 돈 없는 사람은 어쩝니까? 걱정해 네. 주셨고요. 6786님. 아무튼 서민들에게 도움되는 일이면 뭐든 좋아요 해주셨는데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되는 방안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이건 오디오를 잘 들으셔야 돼요. 네. 하얀 고무신이 등장하거든요. 네. 들어보시죠. 시장님이 말씀하신 백신이 이 백신 아니겠죠? 이렇게 희화화되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 도입 논란은 우리나라를 넘어 타국 언론에까지 소개되며 사기당한 대구시의 이미지를 세계 만방에 널리 알려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번 백신 도입 추진은 정부의 백신 도입을 돕기 위한 선의에서 시작되었다는 점, 백신 도입 관련 구체적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손수금 등이 오간 것이 없고 대통령의 방미 행사 중에 백신과 관련하여 우리 국군 장병 55만 명분을 그걸 얀센으로 지원받으신 것은 잘했다고 저는 칭찬 지금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요. 얀센은 지금 미국에서도 4월 중순부터 임시 사용 중단이 되었던 백신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는 그 백신이 남아서 어마어마한 양이 폐기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대구시의회에서 오간 질의와 응답인데요. 일단 그 여성 의원의 목소리는 이진년 의원, 얼마 전에 저희하고도 인터뷰를 했던 대구시 의원, 의원이죠. 네. 자, 이 백신은 아니겠죠라고 하는 게 하얀 고무신 들고 와서 했던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하얀 고무신에 화이자라고 쓰셔가지고. 네, 흰 백자로 써서 이 백신 아니겠죠라고 네. 했다는 점을 저희가 이제 그 화면을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바로 권영진 대구시장의 답변 가운데 얀센 관련 답변인데요. 자, 4월 중순부터 임시 사용 중단이 됐고 어마어마하게 폐기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왜 한 걸까요? 그다음에 뭘 알고 저런 이야기를 한 걸까가 저는 궁금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얀센 백신 접종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시작이 됐죠. 예. 자, 그러면 뭔가 석연치 않다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근거를 가지고 그럼 백신 접종 중단을 주장을 하든지 지금 그 권영진 시장의 발언의 맥락에 따르면 이거 뭔가 좀 그 문제가 있고 불안한 거 아니냐라고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돼야 되는 거 맞죠? 그렇죠. 미국에서 버려지는 걸 우리한테 갖고 온 거다.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그 젊은 예비군들이 맡고 있는데 이거 지금 그러면 그냥 근데 두 눈 멀거니 뜨고 구경만 해야 되는 겁니까? 권영진 시장 입장에서 네. 그잖아요. 그리고 또 그게 아니라면 근거가 없다면 조용히 있든지. 만약에 정말로 본인이 뭔가 확신을 가지고 이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확실하게 주장을 하든지. 근거를 대서.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요?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그러면 도대체? 네. HBYI님이 시장님이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시는구먼.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마무리할 건데요. 네. JB 자녀 백신 성공하셨어요? 거의 포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조금만 뭔가- 기다려 보세요. 뭔가 지금 게임하는 것 같아요. 한짝했다고 두더지 게임 있죠. 광클릭해야 된다고 그때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저도 나름 빠른데 안 돼요. 안 돼. 알겠습니다. 질병청이 오늘 코로나 백신 3분기 접종 계획을 발표합니다. 네. 여기에 50대 언제 맞을 수 있는지 알려준다고 하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겠어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